안녕하세요. 드라마리 투파부는 잼잼 리뷰입니다. 진도준이 진아영의 순양백화점, 진동기의 순양증권을 모두 갖자마자 진도준은 운명을 거스르지 못하고 죽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윤현우가 사다시를 알지 못했던 이유는 죽었기 때문이었죠. 순양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서 하나씩 뺏어버리며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진도준. 진양철은 그런 진도준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진양철이 도준이한테 순양금융그룹을 주려고 하자마자 진양철이 탄 차 옆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멈추자 진도준이 앉은 방향으로 덤프트럭이 달려오면서 재벌집 막내 아들 10회가 끝이 났죠. 11회 예고도 안 해주더라고요. 주 3회 방영이라 11회가 1월날 방송돼서 너무나도 다행이었어요. 이거 일주일 기다리려면 진짜 똥줄 타는 기분일 것 같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도준과 진양철 두 사람 모두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진도준이랑 할아버지가 타고 가던 순양 자동차가 에어백이 터지면서 할아버지가 멀쩡히 걸어 일어나고 진양철의 아픈 손가락 순양 자동차가 덤프트럭과 부딪혀도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자동차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생기면서 순양 자동차가 떡상한다, 뭐 이런 미래는 아니겠지만 주인공인 진도준이 죽을 리가 없고 윤현우가 살던 미래에서 진양철은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흉상을 보면 2002년에 사망한 걸로 나와요. 아직 2001년이니까 진도준과 진양철 모두 죽지 않는다는 거죠. 두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와 그들을 구해주는 사람의 정체와 방법, 누가 그들을 죽이려 했는지 토파볼게요. 자, 일단 진양철과 진도준을 하인석이 구했다는 증거부터 토파보겠습니다. 하인석은 진동기를 선택하지 않고 진도준을 선택했습니다. 진동기의 사람인 척하면서 그의 말대로 미라클 인베스트먼트의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를 넘기고 진동기가 순양증권을 진도준한테 넘길 수밖에 없는 판을 까는데 큰 공헌을 했죠. 그런데 하인석은 선택한 적 없다고만 말합니다. 진도준의 수행기사를 그만둔다면 이유야 뻔하지 않느냐, 사고 쳤다는 거다. 그럼 순양에 내 자리는 남아있지 않을 거다. 애초부터 나한테 선택권 같은 건 없다. 사다시야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다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도준의 감정이 참 묘했을 것 같더라고요. 비서실 직원들이 오너 일가를 부를 때 쓰는 넘버 안에 속한 진도준은 하인석에게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직장인으로 어쩔 수 없이 흐름에 몸을 맡긴 거다라는 대답을 한 하인석이 과연 진도준을 구해줄까 싶잖아요. 하인석이 진동기 대신 진도준을 택한 건 그는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선택이었습니다. 진도준이 2001년 9월에 터진 사건을 막지 못했지만 결국 내목의 선택을 해서 바이미라클로 한 달 만에 코스피 지수를 올려놓은 것처럼 하인석은 눈앞에서 목격한 진도준과 진양철의 사고 현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죠. 하인석이 순양맨이 된 이후 처음으로 한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요. 진양철은 마름한테 일은 시킨다 해도 절대 금마들 믿지 말라고, 화용의 글이 만든 게 마름이라고, 누구한테도 정주지 말라고, 결국 그게 다 네 약점이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진도준은 진양철의 말을 거꾸로 따라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진양철은 기르던 개가 주인을 물면 그건 주인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충심을 보이려면 윗사람 하기 나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진도준은 아랫사람을 그저 부리는 개로 취급할 사람이 아니죠. 진도준은 그동안 하인석에게 충성을 바쳐도 좋을 만한 상사로 보였을 겁니다. 드라마 홈페이지 하인석의 인물 소개에 30대부터 50대까지 나온다고 되어 있는 걸 보아 하인석은 진도준의 사람으로서 진도준이 순양그룹을 모두 차지할 때까지 그 이후에도 함께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진도준은 할아버지처럼 신보가 3개라고 했습니다. 부리는 사람을 믿지 않는 의심을 갖고 있는 진도준이 누군가를 자신의 곁에 약 20년간 둔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즉 하인석이 진도준에게 믿음을 주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하인석은 진도준을 구하기 위해 돌진하는 덤프트럭에 자신이 몰던 차를 내던졌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내용은 원작 소설에도 있습니다. 하인석 대리가 아닌 이름이 다른 인물이긴 하지만 비슷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일단 이 가설이 성립하려면
하인석이 진도준과 진양철이 탄 차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는 내용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럼 사고 직전으로 돌아가 보죠. 진도준은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에 진양철 회장이 차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사실 보통 때라면 진도준은 하인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움직였을 것입니다. 진도준의 성격이라면 하인석에게 할아버지와 함께 갈 곳이 있으니 일찍 퇴근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거예요. 근데 하인석 성격 다들 아시죠? 도준이가 티나게 성실하다고 평했던 하인석의 근무 카드를 보면 근명성실하다는 게 특징에 적혀있을 정도예요. 근면성실한 순양맨이 퇴근하라고 해서 퇴근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4-2가 할아버지와 어딘가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혼자 돌아올 수도 있기에 혹시 몰라 길을 따라 나섰을 것 같습니다. 꽤 거리를 두고 쫓아왔기에 두 사람이 탄 차가 승용차에 1차 충돌했을 때는 하인석의 차가 주변에 없었으나 덤프트럭이 돌진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덤프트럭과 진도준 진양철이 탄 차 사이로 끼어들며 덤프트럭의 방향을 살짝 바꾸게 할 것 같아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건 쉽지 않겠지만 하인석은 원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눈앞에 위험이 닥쳤을 때 생각하지 않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 원작 소설의 진도준은 악당으로 살았으나 K드라마의 정서를 포기할 수 없는 드라마 제작진은 진도준을 살리는 사람, 돕는 사람, 정의를 실현해보려는 사람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렇기에 하인석 또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캐릭터로 설정된 게 아닐까 싶어요. 만약 하인석이 진도준의 목숨을 구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머리를 쓴 개량남 캐릭터여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자신이 덤프트럭과 진도준의 차 사이로 달려들었을 때 죽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어야 하겠지만 2001년도 됐는데 진양철의 엔진, 순양 자동차가 이제 좀 좋아졌다는 믿음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이 사건을 계획한 범인을 톱파보죠. 도준의 죽음을 사주한 인물은 진도준 혼자만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도준이만 죽이고 싶었다며 혼자 있는 시간에 그를 죽였을 텐데 진양철과 함께 있는 진도준을 노렸다는 건 진도준만큼 진양철도 죽일 만큼 있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진양철이 범인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그런 거 다 신경 쓸 여력 없이 빨리 죽여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양철이 순양금융지주회사 설립 기자회견에 도준이를 대동한 직후였으니까요. 진양철이 기자회견에서 순양그룹 후계자를 지목하기라도 한다면 진도준을 죽이는 건 너무 큰 이슈가 돼버리니까 빨리 죽여야 했겠죠. 범인 후보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원작 소설에서는 할머니가 범인이에요. 진양철이 장자승계 원칙을 깬 진성준의 결혼식 날 저녁 이필옥은 진윤기를 혼외자라 구박하지 않고 내 자식과 동일하게 먹고 입히고 맘졸이고 키운 건 엄마 없는 어린애가 안쓰러워서가 아니라 진양철 이름에 먹칠을 하기 싫었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이는 내 자식이 순양을 물려받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본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경고라고 볼 수 있어요. 순양금융지주회사 설립 기자회견 날 맞춰서 사고가 난 건 이필옥의 마음이 급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진동기가 아버지에게 도준이 편든다고 울고불고 소리 질렀을 때 이필옥의 표정이 진양철을 죽일 것 같은 느낌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큰 줄기는 드라마와 원작 소설이 동일하게 가고 있지만 바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필옥이 범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현민도 꽤 비중 있는 빌런을 맡고 있고 창고에서 2년간 썩고 있는 진성준과 당연히 장남이 순양그룹을 물려받을 거라 생각했던 진영기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진양철과 진도준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진도준에게 순양백화점과 순양증권을 뺏긴 진하영과 진동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만약 원작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모현민이 범인일 때 이 드라마가 가장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성준은 거창 창고에 내려가 있고 모현민은 혼자서 2년째 시댁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양철은 진성준을 서울로 올릴 생각이 아직 전혀 없죠. 남편은 2년 동안 창고에서 썩고 있는데 도련님은 2년 동안 순양백화점과 순양증권을 먹었고 금융지주 회사까지 갖게 될 판국이니 더 늦기 전에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모현민에게 진양철과 진도준은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니 가족보다는 조금 더 가뿐히 죽일 수 있겠죠.
사채업자 딸인 큰며느리와 재경부 장관 딸 둘째 며느리의 싸움에서 모현민은 자신이 물을 엎질러서 그런 거라며 상황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싸웠다는 걸 이필옥이 알게 되고 진양철의 기회까지 들어가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테니 최선의 방법으로 상황을 마무리한 걸 보면 눈치도 빠르고 줄도 잘 서고 정치도 엄청 잘하는 인물 같아요. 덤프트럭 사건의 범인이 이필옥일지라도 모현민 또한 그에 준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진도준을 곧 위험에 빠지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